터보 부스트를 하는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1번 바이오스용 롬을 구한다. 2번 도스 부팅용 USB를 만든다. 3번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한다. 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제온 관련 시리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중국산 X79 메인보드로 제온 CPU 올코어 터보 부스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지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LGA2011이라는 소켓을 사용하는 제온 CPU 중에는 E5 2600 시리즈랑 그리고 E5 1600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2600 시리즈는 배수 오버클럭을 못하도록 락이 걸려 있어요. 이걸 오버클럭 할 수가 있게 되면은 정말 가성비가 좋은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인텔이 그걸 못하도록 막아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버클럭을 못한다면 그러면 터보 부스트 상태로 올코어를 동작을 시키게 되면은 오버클럭 비스무리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한 거죠. 이 터보 부스트의 부스트 클럭이라는 거는 사실 몇 개의 코어만 최고 클럭으로 부스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모든 코어를 아주 조금씩만 부스트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모든 코어를 갖다가 최고 클럭으로 부스트를 하게 되면은 오버클럭이랑 좀 비슷하게 되는 거죠. 특히 기본 클럭이랑 부스트 클럭 간의 차이가 큰 CPU일수록 이 성능이 조금 더 많이 향상이 되겠죠. E5 2689라는 CPU가 이런 CPU에 속하는데요. 기본 클럭은 2.6GHz인데 부스트 클럭이 3.6GHz입니다. 이 CPU는 물리코어가 8코어에 그리고 스레드는 16개인데요. 요거는 한 58,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갖고 있진 않지만 제가 다른 컨텐츠 용으로 주문을 해놨어요. 이거랑 라이젠 3 3300X랑 너무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잡설이 길었는데 아무튼 지금부터 올코어 터보 부스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별다른 건 없어요. 부스트용으로 만든 개조 바이오스를 메인보드 바이오스에다가 덮어 씌우면 됩니다. 여기부터는 메인보드를 벽돌로 만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이오스 강제 업데이트는 반드시 10번씩 생각하고 진행하세요. 꼭 방금 내용 보셨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바이오스 강제 플래싱이라는 건데 잘못된 바이오스 롬 파일을 플래싱하거나 아니면 플래싱 중에 전원이 나간다거나 하면은 메인보드는 진짜 바로 벽돌이 됩니다. 아예 못 살리는 건 아니고 롬라이터라는 게 필요한데 아마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초보자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처음은 개조 바이오스를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이런 중국산 메인보드의 개조 바이오스 작업은 대부분 러시아 유저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사이트를 돌아다녀야 됩니다.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플 것 같죠? 하지만 우리한테는 구글신이 있습니다. 크롬을 사용해서 롬 파일을 찾아보던 중에 개인이 하는 것 같이 보이는 블로그를 발견을 했는데요. 아마 저만 몰랐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유명한 사이트인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이번 영상에서 X79G라는 메인보드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이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X79 메인보드 중에서도 제일 저렴한 축에 들어가는 보드입니다. 최저가가 44달러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대략 53,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난 44만원 컴퓨터 영상에서도 이 보드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러시아 사이트 주소는 상세 설명에다가 제가 첨부를 해놓을게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오른쪽에 보면 검색창이 있는데 여기서 X79G를 검색을 하고 첫 번째 뜨는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보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왼쪽 목차 부분에 파일 부분을 누르면은 여러가지 개조 바이오스 롬을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여기서 맨 아래 두 개는 다른 메인보드용 파일이니까 받으시면 안 되고요. 위에 세 개가 이 메인보드용으로 나오는 바이오스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세 개 중에서 아래 두 개를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맨 아래 2로 끝나는 바이오스는 제가 사용하는 NVMe SSD가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끝에가 C로 끝나는 바이오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바이오스는 찾아봤고 이제 도스 부팅용 USB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는 루퍼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구글에 루퍼스라고 검색을 하면 오피셜 사이트가 있는데 가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받고 나서 프로그램을 켜보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부팅용으로 만들 USB를 꼽은 다음에 설정을 화면이랑 동일하게 하시고 시작을 누르면은 부팅용 USB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운받을 프로그램이 있어요. 도스에서 바이오스를 플래싱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도 USB에 넣어야 됩니다. 이름은 FPT라고 하는 건데요. 플래시 프로그래밍 툴입니다. 이거는 상세 설명에다가 다운로드 주소를 올려둘게요. 이 파일을 폴더째 다운을 받으셔서 방금 전에 만든 USB에 또 폴더째로 복사를 합니다. 이 폴더 안에 있는 new라고 써져 있는 롬 파일이 아까 전에 러시아 사이트에서 받은 그 바이오스 롬 파일이에요.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메인보드에다가 이 USB를 꽂고 그리고 USB 부팅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재부팅을 해주세요. 한 번 더 꼭 신중히 생각하고 진행을 하세요. USB로 부팅을 하게 되면은 화면처럼 이렇게 검은색 도스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먼저 기존 바이오스 백업부터 진행을 할게요. 화면에 cd fpt 도스를 입력을 합니다. cd는 도스상에서 디렉토리를 변경하는 명령어고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 USB에 넣었던 폴더로 들어오는 겁니다. cd 치고 한 칸 띄고 폴더 이름 입력하셔야 돼요. 들어왔으면은 fpt-d backup.rom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존 바이오스를 백업하기 시작합니다. 백업이 완료가 되었으면은 fpt-f-new.rom을 입력합니다. 이게 새로운 롬으로 이제 덮어씌우라는 명령어고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바이오스로 플래싱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이렇게 완료가 됐다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러면은 컨트롤 알트 대를 눌러서 재부팅을 합니다. 여기가 가장 쫄리는 부분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걸려요. 첫 번째 부팅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새로 업데이트한 바이오스에 부팅 화면이 떴습니다. 이때 반사신경이 살아있다면 재빨리 ESC 키를 눌러서 바이오스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어드밴스드 탭의 다섯 번째 메뉴가 CPU 관련 메뉴인데요. 들어가면은 맨 아래에 메뉴가 또 있습니다. 여기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맨 윗줄 파워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이걸 커스텀으로 변경하면은 세 번째 부스트 클럭을 쓸지 말지 선택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터보로 변경한 다음에 아래쪽에 롱 듀레이션 파워 리밋부터 아래 세 가지 메뉴에 각각 255, 255, 255를 넣습니다. 이거는 전기를 많이 먹는 상태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지 결정하는 메뉴예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바이오스를 저장을 하고 재부팅을 해서 CPUG를 켜보면은 부스트 클럭으로 컴퓨터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스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개인이 수정해서 배포하는 롬 파일이다 보니까 모든 CPU에서 최대 부스트 클럭으로 동작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CPU만 테스트를 해봤는데 E5-2620은 원래 기본 클럭이 2GHz인데 요거는 2.3GHz로 부스트가 됐고요. E690V2는 원래 2.6GHz에서 3.2GHz로 부스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드렸지만 E5-1650은 1600번대 시리즈라서 요거는 원래부터 배수 오버클럭이 되는 CPU인데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는 원래는 39배수까지밖에 입력이 안 됐어요. 그 이상 배수를 넣어도 39배로밖에 적용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하고 42배수를 넣어보니까 그대로 먹더라고요. 43배수도 제가 인가를 해봤는데 이게 윈도우가 들어가다가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43배 배수 자체는 들어가는데 오버클럭 한계 때문에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